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간밤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서부 은행이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뉴스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지금 16위 은행인데 진짜 뭐 순식간에 파산 결정을 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제가 늘 이제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디에서 도대체 위험이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제 빠르게 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상황을 보니까 약간 이제 방심을 한 어떤 부분에서 큰 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다 알겠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지금 거의 뭐 4.75까지 올라간 상황이죠.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제 4.5 정도 이제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서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뭐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게 튼튼한 기업도 있지만 뭐 부실한 기업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사실은 부실한 기업이 훨씬 많죠. 부실한 기업이 훨씬 더 많고, 이제 금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나가는 돈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이제 급격하게 이제 4.75까지 끌어올린 지가 거의 이제 작년 한 11월 정도부터 이제 4%대까지 이제 올라갔죠. 지금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1, 12, 1, 2, 3 이제 5달 정도 지났잖아요. 이제 슬슬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작 5달 정도도 이제 버틸 수 없는,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뭐 지금 우리가 미국의 은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훨씬 더 심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계부채도 굉장히 높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부동산에 지금 굉장히 집중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4.75인데도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렇죠? 이 부동산에 우리가 한번 굉장히 투기 열풍이 불었죠. 특히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뭐 아파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택 매매들이 엄청나게 투기가 한번 일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계라는 게 기업보다 더 심하죠. 가계라는 게 뭐가 심하냐면 들어오는 거는 뻔하는데 금리가 저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지금 3.5입니다. 미국은 기준금리가 4.75인데 우리나라 3.5예요. 올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 거를 불보듯이 뻔하지만, 환율이 올라갈 게 불보듯이 뻔하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나 이런 전체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죠. 위기 상황이고,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에서 갇혀 있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뭐냐면, 금리가 이미 4.75까지 올렸잖아요. 근데 금리를 4.75까지 올려봤는데 뭐 특별한, 어렵긴 힘들긴 한데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방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뭐 올라봐야 5.5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좀 떨어지는 게 막혀요. 근데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높잖아요. 돈이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는데, 지금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죠. 사건이 발생했죠.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제 미국의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박스권에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공포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단 쪽으로 이제 조금씩, 그죠? 좀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미국이 이제 방심했던 이유가 보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벤처 투자,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 우리가 그냥 실리콘밸리 자체가 굉장히 기술주 중심이잖아요. 기술주 중심이고, 기술주 중심의 어떤 회사라는 거는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당장의 현금 흐름보다는 어떤 기술,
그죠? 미래 기술이 이런 게 굉장히 뭐 요즘에 뭐 많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부터 해서 챗 GPT부터 해서 뭐 엄청 많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 이제 실리콘밸리의 어떤 그 벤처 이 은행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VC 벤처 투자에게 돈을 받은 거를 이제 이 벤처 투자에 받은 돈을 예금을 하고 이 예금 받은 거를 다시 빌려주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 이제 기술주의 어떤 투자를 받아온 걸 자금을 가지고 또 이제 대출을 내주고 대출을 내주고 대출을 내주고 하는 건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주의 중심이 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벤처 기업들이 돈이 없잖아요. 왜냐면 벤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성장성이 이제 큰 거지 당장에 현금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은행한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금을 인출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자꾸 이제 예금을 인출해 가는데 줄 돈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데 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이제 인출을 하니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산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유증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유증도 하려고 했는데 요즘 유증이 됩니까, 여러분? 유상증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막 하락을 하고 자산을 이제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막 유증을 해버리니까 주식이 뭐 폭락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주식이 폭락하는 이 상황이니까 바로 막아버립니다. 파산 결정해버리죠. 왜냐? 보니까 지금 실리콘밸리에 지금 예금이 한 2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리콘밸리가 지금 돈 없다고 소문이 나면 220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다 뱅크런 해버리겠죠. 제가 보니까 미국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너무 작죠? 미국은 보니까 뭐 한 3억 정도 예금자 보험이 되는 거예요. 3억 말고는 보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에 한 220조 정도 지금 예금이 예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소식 왜 파산을 바로 딱 결정을 해버렸냐면 제가 보니까 220조를 다 돈을 빼려고 할 거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죠. 돈이 없잖아요. 그럼 바로 파산 결정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파산 일단 결정하고 이 은행을 뭐 미국 정부에서 뭐 채권을 인수해 준든지 아니면 이 은행을 다시 다른 은행에 뭐 인수를 해버리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이 예금을 그죠? 뭐 진정시킬 수가 있는 거고 빠져나가도 220조 중에서 최소한 뭐 20조만 빠져나가게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거죠. 실리콘밸리는 일단 파산시킨 다음에 문을 닫게 하고 돈을 일단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에 뭐 공적 자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헐값에 다른 더 큰 은행을 인수를 시켜버려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막기 위해서 파산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파산했다는 거 지금 아예 돈도 못 찾는 거죠. 은행에 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벤처 회사들이 여기에 굉장히 뭐랄까 예금도 많이 하고 대출도 많이 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돈을 못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월급도 못 주고 뭐 아무것도 못 할 텐데 또 어떻게 해서든 빠르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뭔가 이제 굉장히 지금 이게 허를 찔렀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이제 빠르게 움직일 거라고는 몰랐겠죠. 이제 기술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위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제가 여러분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이 화폐라는 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의 화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너무 많이 찍은 거죠. 너무 많이 찍어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게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뭘 했죠?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이 벤처
투자 회사가 집중돼 있는 이 실리콘밸리의 문제는 뭐냐면 과도한 차입과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현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진 않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이제 고객이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 이제 바로 파산을 해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인수로 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은 공포감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공포감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그럼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결국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금리를 뭐 낮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낮출 수는 없잖아요.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화폐라는 게 아직 우리가 화폐를 봤을 때 지금 신용 자체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미국이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을 어떻게 처리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 공포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공포가 엄청나게 커질 거고 지금 하방을 계속 때릴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갇혀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한 거예요. 떨어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하방을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험 관리가 중요하고 지금 이것도 결국 기술주 중심의 기술주라는 게 이거죠. 기술주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당은 굉장히 낮고 배당이 줄 수 없다는 거는 현금이 안 들어오니까 배당을 못 주죠. 배당이 거의 없고 그리고 당장의 어떤 그 현금보다는 그러니까 잉여 어떤 현금 흐름보다는 어떤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 때는 조심해야 되죠. 물론 이제 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장 동력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금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들은 뭐 결국 또 미국 정부가 잘 해결해야 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큰 은행이 인수를 해버리든지 아니면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이 220조의 예금자들을 안정시키는 거죠. 괜찮다, 우리가 책임져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정시켜야 되는 거죠. 아니면 220조를 지금 못 찾아서 난리가 납니다. 그런 관점이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하방을 때릴 거예요. 하방을 때리겠지만, 밑으로 당연히 공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주식을 사기보다는 안 사겠죠.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이 주식을 파는 거고, 그럼 하방을 자꾸 때리는 거죠.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관점이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보면, 이 수많은 경제 위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이제 극복해 나가는 포인트 자체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량하고 좀 큰 주식으로 사모아가는 관점입니다. 어려울 때는 큰 종목으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정도 되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제 매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제 우량주로 사모아 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위주의 포트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제 하방을 때릴 때, 오히려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제 주식이 좀 싸지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여유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실리콘밸리 은행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